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역사는 책으로 읽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새 역사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산가족의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노벨 평화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강사로 나섰는데요. 남북의 정상은 평화 통일을 위한 해외 동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문 특보는 남북한 두 정상이 65년간의 앙금을 풀고 종전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공이라며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두 정상이 긴밀히 협의하고 이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외 동포를 굉장히 강조했다며 해외 동포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구축해 자주 통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해외 동포도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주 통일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행위자라고 합니다. 한편 문정인 특보가 미국 언론에 올린 기고문에서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의 과대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에도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과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7개 주가 다카 폐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정부의 캠 팩스턴 법무장관은 어제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2년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소송은 어떤 특정한 이민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 관한 것이라며 다카는 행정권력이 의회에 의해 위반된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엘레베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이들 7개 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지사와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5일 다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대체 입법 마련을 주문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이며 한인은 7천에서 8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법안 몇 해째 지지부진인데요. 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곧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주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수 풀턴 차량국장은 차량국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풀턴 국장은 현재 뉴저지주 차량국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 DC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풀턴 국장은 무면허와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의 차량 운전은 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의 안전을 목표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 상하원에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수차례 추진됐지만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강하게 반대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차량국은 이와 함께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차량국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가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민승기 전 한인 회장에 대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민 전 회장의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리처드 설리번 판사는 1일 민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월 4일로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민 전 회장 재임 당시 공금 50만 달러 유용을 주장하는 소송이 9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민 전 회장이 6월 2일 딸의 결혼식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에도 두 차례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과 서류 확인 과정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회장과 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뉴욕 한인 회장 선거 당시 불거진 불법 선거 문제 등으로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포트리에 세워지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19일 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 맑은 날씨와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로 가득한 공원 한편에서는 위안부 기린비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이 주축이 돼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온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지난해 12월 포트리 타운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오는 19일 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이 유스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과 포트리 시의회 및 시장분들 도움 그리고 많은 한인분들의 도움으로 제막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월 19일 토요일 10시 반에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주변 조경은 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이 맡게 됩니다. 백 회장은 오늘 현장에서 공사를 맡은 타운 관계자들과 주변 조경에 대해 논의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에 정말 그 2차 대전에 엄청난 비석이 서 있는데 마주한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거기하고 대충 그 시메트릭하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박스우드로 아래를 깔고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뉴저지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크 2차 세계대전 기린비 맞은편에 짝을 이루어 조성됩니다. 제막식은 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펄킴 후보의 당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의원 당선에 도전하는 펄킴 후보를 후원하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주 검찰청 수석 부검찰총장을 역임하기도 한 펄킴 후보는 지난 3월 18일 펜주 델라웨어 카운티 공화당위원회의 공식 지지를 받게 되면서 펜주 연방하원의원 제5선거구 공화당 단독 후보로 본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펄킴이 출마하게 된 배경은 본인이 그 펜실베니아에서 검사로 활동을 하면서 펜실베니아 주의 변화를 일으켜 왔듯이 워싱턴 정가에서도 뭔가 큰일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펄킴 후보는 이민자 가정에서 한인 2세로 성장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미 전역에 전달하는 대변자가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또 검사 생활을 해온 만큼 이민 문제와 인신매매,
성범죄,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 행사는 오는 5월 5일 토요일 7시 뉴욕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단속, 많은 논란이 있었죠. 주 검찰은 해당 규제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주 하원 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그리윌 주 검찰총장은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로컬 도로에 비거주자 차량 진입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고 데일리 보이스가 보도했습니다. 레오니아 인근 잉글루드 주민들이 해당 조치 시행 이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라 지난 3월 잉글루드의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은 주 검찰총장에게 레오니아 타운 정부의 규정이 불법인지의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리윌 주 검찰총장은 레오니아 정부는 규제에 대해 주 교통국의 자문을 먼저 받았어야 했다며 해당 규제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회 차량으로 인한 로컬도로 혼잡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주정부와 타운 정부가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60여 로컬 도로를 대상으로 주 7일 출퇴근 시간대에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이웃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 행정부의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브릿지 게이트 의혹 법정 소송 비용으로 주정부 예산 1,500만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게이트 관련 소송 비용이 스트로스 프라이버그 법률회사에 지불한 4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1,5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뉴저지주 법률과 공공안전국의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티 주지사의 전 수석 보좌관이 2016년 뉴저지 연방법원 대배심에서 사기 공모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 주 상원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 소송이라며 크리스티 전 주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브릿지 게이트는 크리스티 주지사 측이 그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을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 2013년 9월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일부 차선을 폐쇄해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제 대통령 임기 2년차에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데요. 벌써부터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단체들이 분주합니다. 올해 중간선거는 특히 더 이민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이민 분위기 속에 불체자 단속이 집중되면서 미국 태생이 아닌 시민권자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민자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